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직무개발사업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한나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 성과 공유회는요, 2024년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직무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례와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면서요, 오늘 행사 일정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 행사는요,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부는 직무개발사업 안내와 장애인 고용 직무 분류 소개, 또 직무개발사업 부문별 시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부는 직무개발사업별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전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채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사에 많은 내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개발사업 참여기업 관계자분들과 또 직무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기업 대표 및 담당자분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해 주신 분들과 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 성과 공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종성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종성입니다. 결실의 계절 11월에 2024년 직무개발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직무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더불어 장애인 고용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산업 구조의 개편 등으로 장애인 고용 시장의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할 직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이 다양한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직무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개발에 매진해 온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직무를 총 36건 개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의 직무개발 사업 성과를 알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직무를 빠르게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애 적합 직무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직무 개발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새로이 개발된 직무들이 다양한 업계로 확산되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 전해주신 이종성 이사장님께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과 공유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직무개발 사업 안내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무개발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직무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이룬 성과와 직무개발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직무개발팀 유은경 팀장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무개발팀의 유은경 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직무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을 모시는 자리라 날씨가 좋았으면 참 좋겠다라 했는데 저의 바람대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직무개발 사업을 하시느냐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성과 공유에서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루신 성과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시고 경치도 한번 보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개발 사업에 대해서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개발 사업이란 부분이 어떤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24년도 직무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대효과, 직무개발 사업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무개발 사업의 목적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개발된 직무를 보급 확산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그래서 명칭에서 개발이라는 부분만 있어서 자꾸 개발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개발한 직무가 노동시장의 보급 확산까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단은 직무개발 사업을 94년부터 직무개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조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94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단의 연구기관이 고용개발을 해서 중증장애인 고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직업영역 개발 사업으로 되고 사업을 실시했다가 2023년도에 이게 국정과제가 되고 저희 쪽에서 30년 동안 적합직무라는 부분들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을 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장애인분들이 고령화되고 중증화되니까 장애인분들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말씀을 주시고 사업체에서도 계속 적합직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대적으로 공단에서는 직업영역 개발성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기능을 강화해서 과거에는 전문성이 있는 연구원들이 몇 분이 모여서 직무개발을 해서 시범 사업을 했던 것들을 지사로 이렇게 전달하는 상황이었는데 본부로 오면서부터 개발부터 보급 확산까지를 원스톱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많이 강화했고 또 특정 직원들만 직무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소속기관 전체, 공단의 소속기관 전체도 직무개발을 하고 저희 또 본부에서도 하고 또 민간 기관 중에서 자생적으로 우리는 중증장애인 특화직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직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장애인 직업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유기체와 같습니다. 생명체와 같아서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90년대 처음에 공단에서 장애인분들 처음에는 장애인분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저희 직무개발 사업 쪽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이 단순 포장이나 운반, 부품 조립, 직무개발로 들어가는 부분도 연구 사업을 통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보면 저게 직무개발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장애인 직무개발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장애인분들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인식 개선이라든지 조직 문화 전체가 변했을 때 직무개발을 통해서 고용이라는 것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회의 흐름이라는 부분을 반해서 직무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소규모 사업장에 단순 포장 쪽에 직무개발했고 2000년대는 중증장애인분들을 처음부터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획기적으로 저희 공단에 취업전 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이라는 부분. 그래서 선배치 후 훈련입니다. 먼저 공단의 훈련상으로 중증장애인을 훈련생으로 받아보고 직무를 해보고 장애인도 맡고 기업체도 우리 근로자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고용을 통해서 다양한 중증 장애인분들이 또 직업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2005년대에 들어와서는 또 한 번에 또 이제 타깃화시켰습니다. 우리 먼저 공이 움직여야지만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부나 지자체 쪽에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타깃화해서 직무개발을 했고 2011년도에는 또 한 번에 저희 거다란 또 파동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지금 교육청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진로교육하면서 고용을 연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직무개발 성과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사자 기관에서 교육만 시키지 말고 그분들을 같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서 지금은 17개 교육청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전부 다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장애 유형이 확대되면서 기업에서 너무 장애인분들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서비스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업 맞춤형 그리고 또 장애 유형별로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대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대로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대로 이렇게 장애 특성이나 기업 특성에 맞는 직무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우리 지금 보면 역 같은 데 보면 섬섬업소에서 청각 여성장애인분들이 뇌기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그 직무 개발했을 때는 저희 너무 힘들었습니다. 뽑아주겠다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하지만 누군가가 처음에 저희가 내민손을 잡아준 기업이 있었고 또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장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장애인분들의 대표 중에 또 발달장애인분들이 편의점 스태프로 들어갔었던 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에버랜드의 캐스트 이런 직무들 전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장애형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저희가 직무를 개발해서 장애인분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많은 영역으로 진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업체 중심, 장애인 중심의 직무 개발을 했고 저희 본부로 오면서 2023년부터는 이제 전사적인 직무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개발 사업 유형을 선도기업형, 현장주기며 공모형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단의 고객이 누구냐 물으면 큰 축으로 딱 두 하나는 기업체, 장애인을 고용해줄 기업체고 한쪽은 장애인 구직자입니다. 근데 기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 어떻게 그 장애인을 고용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아직도 많은 50% 이상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장애인 구직자분들도 좀 취업하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은데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직무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개발 사업은 기업체와 장애인 구직자의 미스매칭 되는 부분은 교집합을 넓혀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의 욕구를 반영해주고, 네, 요구를 해주고, 또 기업에서 적합직무 발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맞춤형 직무 개발을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개발을 통해서 들어가신 데는 기업이면 근로자면 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직무개발 사업은 크게 직접 개발과 위탁 개발형이 있습니다. 직접 개발은 선도기업형, 그리고 현장 중심형, 공모형은 민간 공모, 그리고 대국민 아이디어, 중증장애인 고용할 때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직무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 준비 보급 확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직무라는 부분을 네, 저희가 10만 건 이상의 돌아다니고 있는 장애인 직무를 분석을 해서 네, 이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홍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저희 개발된 그 직무가 어떤 건지 성과 공유하거나 또 저희가 우수 사례집이라는 부분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신규 직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저희 공단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 중에 하나가 취업활성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직무로 장애인 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지사에다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개발 직무 현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직무 개발하는 목적은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과 직무의 보급 확산으로 다양한 불가능한 영역이 장애인분이 갈 수 있는 직업은 따로 없습니다. 비장애인이 진출하고 있는 영역은 다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장애인 신규의 일자리, 대규모 청철이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도기업 전략집중 직무개발 사업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저희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적합직무를 발굴해서 동종업종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절차는 희망하는 기업이 저희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선도기업 전략기술 직무개발 사업의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 대표적으로 생각한 게 반도체, 그죠? 반도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에서도 그죠? 내놓으라는 산업 분야입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의료,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성장세가 그저 뚜렷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 분야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장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알고 있는 대학교, 그리고 건설업, 항상 상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분야입니다. 건설업, 서비스 분야, 그래서 6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직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비스 직종에 NC소프트 서비스가 참여해 주셨고요. 그린 플레이어라는 직무입니다. 여기는 NC소프트, 게임 회사는 NC소프트의 직원들이 사용한 컵을 수거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세척 배송하는 직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NC소프트 서비스는 자회사로서 ESG, 모회사와 자회사가 ESG 경영을 하고 친환경 기업 목표를 해소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싶다. 그리고 모회사와 자회사 협업으로 동방 성장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싶다라는 뚜렷한 우리 회사에서 직무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 직무가 개발됐고 이거는 업종이랑 상관없이 많은 업종에서 벤치마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반도체 제조업은 저희 쪽에 DB 하이텍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 파트라는 직무를 개발했는데요. 첨단 산업 분야는 장애인분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메인 산업 분야에서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직무를 개발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분야에 KTIS가 같이 해주셨는데 고객 체험 코디네이터입니다. 통신사 매장에서 내방 고객이 사용한 제품을 소독하고 진열 제품을 정리정돈, 또 액정 필링 교체, 또 기능이 좋으신 분은 또 간단한 디지털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것들을 안내해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의료업이든 가전이든 고객 체험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분이 들어갈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할 때는 의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학교 부분입니다. 한남대학교 산학함락단이 같이 해주셨는데요. 국제학생 어드바이저. 새로 나온 직무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 국제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유학 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지원해주는 직무로 장애인분들이 진출한 사례입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 평화림이 같이 해주셨고, 메디컬 패커, 그래서 대학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의료소모품 포장 관리, 그래서 의료산업 분야에 장애인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건설, 항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웠던 부분이죠. 도면관리 파트너해서 건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건축물 인프라 프로젝트 설계 도면 및 수정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네, 현장 중심 직무 개발은 22개 소속 기관에서 하나씩 다 성공을 해주셔서 세계 우수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모빌리티 인천지사에서 공유 모빌리티 안전관리원, 경기 북부지사에서 소방안전 파트너스라는 직무, 그다음에 또 건설업 쪽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현장 안전 사각지대 지킴이라는 직무를 개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확산 사업에는 14개 민간기관이 참여해서 4개소가 우수기회가 선정됐습니다.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멋진 어뢰에서 정신장애인 비주얼 그래픽 디자이너, 경기 DPI에서 DB 구축 정보 검색사, 주 TV에서 스튜디오 B2B 스페셜 디자이너. 제가 다른 부분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부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넘기고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직무로 장애인분들이 고용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6개가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생산의 AI 장작자, 탕교는 게임 접근성 테스터, 강원도는 가능한 제조기가 커피가 업사이클 클리너, 전라도는 동식물 표본 제작가, 부산은 캐릭터 크리에이터 이런 직무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도 다 확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직무개발 성과 23년 신규 직무 30건 개발해서 현재까지 한 442명 새로 나온 직무가에 440명까지 창출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44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 24년도에 36건의 직무를 개발해서 현재까지 237명이 취업됐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으로 저희 공단은 점점 더 직무개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애인 신규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한국장애인 고용이 함께합니다. 고민되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단의 직무개발 사업의 가치를 담아 항상 우수 사례들을 만날 때 우수 사례들을 제작할 때 미래를 향한 출발, 새로운 직무를 잡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 번만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앞선 발표에서도 간략히 소개됐었던 장애인 고용 직무 분류에 대해서 지역 고용 네트워크 박상철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고용 네트워크 박상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짧게 고용 직무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개발해 왔던 개발된 직무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 성과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체계가 없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장애인 직무 분류 체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2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장애인 고용 직무 분류 체계를 만들었고 24년에는 그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고요. 아마 내년 초에 배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 고용 분류 직무 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취업하신 직업 분류의 맨 끝단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장애인의 직무가 비장애인의 직무보다 협소하기 때문에 거의 세 분류 수준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협소한 직무 체계를 저희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1266개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36개가 개발됐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이제 연계돼서 이 분류 체계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고용직무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선 직업 분류는 사무 보존으로 끝나지만 장애인 취업하선 직업 분류는 그 밑단위까지 더 내려가서 총무, 재무, 마케팅 홍보, 사무 이렇게 더 세분화돼서 이제 직무가 세분화되고 그래서 여기서 개발된 직무들이 각각의 직무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 작업이 23년에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설명집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1266개의 직무에 대해서 수행하는 직무, 그리고 코드, 그리고 유서 직업명,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직업명하고 저희가 이제 필기적으로 쓰는 직업명하고 다를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쓰는 직업명을 저희가 또 구성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분류시 유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분류와 해당 직무가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 주고요. 이번에 저희가 강조해 좀 신경을 썼던 게 취업 활성 직무 개발 팁입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서 취업 활성을 하거나 직무 개발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면 직무가 더 효과적으로 개발될 것이다라는 노하우들을 실었고요. 사실 이 분류시 유의사항과 취업 활성 직무 개발 팁은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올해 그 5회에 걸쳐서 지사에 계신 그 현장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셔서 5회에 걸친 그 워크숍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지사의 우리 차장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직무 분류 체계가 만들어지면 자료는 나머지는 자료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이제 직무 분류 체계가 만들어지면 실제 전산화되고 정보화돼서 개발된 직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고용의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통계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좀 더 확장이 된다면 향후에 직무 개발을 할 때 해당 분류 체계를 보면서 어떤 직무와 유사하게 개발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직무를 더 쪼개면 그 직무가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맨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분류 체계와 기존의 훈련 그리고 자격들이 연계가 되면 온라인에서 2인 훈련 자격이 한꺼번에 연계되는 원스톱 고용 서비스가 이제 비장애인한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도 이런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직무 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이 분류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집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또 이 분류에 대한 전문성을 이제 내재적으로 좀 축적해야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매년 개발되는 직무들을 논의하고 그 개발된 직무들이 어떤 분류 코드로 분류될 것인가를 계속 논의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아까 앞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은 어떤 직무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장애인은 어떤 직무로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그 불만들이 이 분류 체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미약한 힘이나마 개발을 했지만 이제 향후에 공단에서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장애인을 위한 고용 서비스의 틀을 마련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